플러스 저는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 왜냐면 60년대까지의 조선은 수입 대체였는데 70년대부터는 수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배를 그냥 수출한다. 발상의 전환.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했냐고 할 때 수입 대체 산업화에서 수출 주도형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필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조선업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든 해봐라. 봐라. 해본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왜 현대그룹이었을까? 현대그룹의 모태는 현대건설입니다. 조선을 영어로 하면 shipbuilding이에요. 그 배를 짓는다라고 표현하죠. 건물을 짓는다, 빌딩한다, 빌드업한다. 그런 게 사실 건축적인 요소가 매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선소에 가보면. 그래서 사실은 건설 기반의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가 하기에 매우 적합한 산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가 어떻게든 해군력도 키우고 공군력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못 키웠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야 이거 우리 배 만드는 기술 없으면 안 된다. 우리 해군력을 우리 힘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의미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군.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이라는 게 결국 뭐 북한과의 군비 경쟁에서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그런 면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허준 씨가 되게 저는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게 요 1970년을 전후한 시기가 남북 간에 NLL을 둘러싼 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한국전쟁 시기 때에 유엔군이 제해권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 앞바다에 있는 섬들까지도 유엔군이 다 장악을 한 그런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 오도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이 6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해군을 복원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뭔가 해군의 복원의 이제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 거기다가 우리 해군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60년대에 남한의 해양 경비정들이 북한에 의해서 격침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납포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우리 어선단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적과의 치열한 교전 끝에 적의 포격을 받아 애통하게도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업은 정말 운명처럼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산업이었네요. 국방력 차원에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포항제철이 71년도 시작해가지고 73년도에 쇳물이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쇳물 나오기 시작하면 철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철강을 어딘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죠. 우리가 그걸 쓰겠다. 딱 맞는 비즈니스가 바로 조선업인 거죠. 원래는 사실 이 조선소 설치를 어디다 하려고 하면 포항제철이는 포항에다 하려고 했거든요. 네. 딱 맞춰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울산으로 이제 옮겨진 거죠. 이게 모든 게 잘 맞는 게 굉장히 퍼즐이 맞죠 지금. 군사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가요. NLL 부분이 뭐냐면 서해 쪽으로는 꽃게가. 예? 이거 NLL 못 지키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간장게장.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동쪽으로는 영동대게? 대게, 오징어, 명태대구.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큼 수산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정말 많지 않대요. 먹을 복은 많아요. 이 자원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제철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허준 씨가 지켜야지. 다 내 지금 건데. 쭈꾸미가 알배기 쭈꾸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산업 지도도 바뀌고 우리 식탁의 그 먹거리 지도도 바뀌고 그렇지. 그랬을 수도 있었던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업의 경제적인 환경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입국, 수출 전략을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근데 수출 품목을 보니까 모피인데 이게 쥐가지고. 징크 거기다가 가발 이런 거예요. 옷 뭐 이런 거 이게 신발.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100만 불 팔래도 진짜 그거 언제 그거를 100억 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뭐 좀 큰 등치 없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 수주만 하면 한 방에 그렇죠. 수출 실적이 뚝뚝뚝뚝. 실제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엄청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금융시장에. 왜요? 환율. 계속 달러가 들어오니까 원화 강세가 돼가지고 그 정도로 외화를 가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수출 100억 불은 이건 거의 국가의 운명을 건 거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티끌 모아봤자
이거 태산이 되겠어? 수출 한번 되겠냐고. 큰 돌덩이 하나 그렇지. 좀 갖고 와봐. 딱 집어넣어줘야지. 한 방. 그럼. 그 돌덩이의 규모가 한 어느 정도였나요? 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1974년도에 우리나라가 폰이 5대를 처음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아, 5대도 수출을 네, 해요? 에콰도르로 수출을 하는데 5대면 원송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해주세요. 진짜 이게 아파트 한 채 값인데 227만 원씩 했다 그래요. 5대. 지금은 뭐 사실 자동차를 수십만 대씩 수출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돈이 되지만 그때는 아마 그런 상상을 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이 11억 7,300만 달러였을 때 네. 정부가 추선컨대 이 조선소 완공돼 가지고 연간 어느 정도 수출할 수 있냐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2억 5천만 원. 11억인데 2억. 총수출이 12억이 안 되는데 조선소 하나에서 연간으로 2억 5천만 달러면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조선소 2개 있으면 40%요. 수출액의 그냥 그 정도. 10%를 담당. 그 정도로 큰 산업이라는 거예요.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수출은 목표액을 넘어서 8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됐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조선은 선박 수출 실적 3억 6천만 달러를 달성해서 3억 불 수출의 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 김치국은 엄청 팔렸겠네요. 뭘 만들지도 않았는데 20%, 40%. 야, 일단 다 드릴게요. 아직 얘기가 진행도 안 되는데 너무 속 시원해요. 뭔가 한 방 크게 한 것 같아요.